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리학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거기에 우리가 뭐 소확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했었죠. 하늘에 바라보는 좀 구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조금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해서 자, 그림 요런 구름 그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보면서 느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심리학 지금 수업 시간 중에 듣는 거라면 지금 저 바깥에 하늘 한번 보십시오. 뭐 이 강의를 좀 뭐 밤에 듣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런 뭐 어둡겠지만 낮에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하늘 한번 보시고 뭐 날씨가 맑다면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날씨가 맑다면 이제 하늘에 있는 구름 좀 보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심리학 수업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오늘은 그 색채 심리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쌤이 브라운색이라든지 이런 갈색 톤의 색깔들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색깔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색채 심리학에 대해서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수업 중에서는 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등교 수업도 하면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색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뭐 여러분들 테스트도 해보는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히 색채 심리학에 대해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소확행이라는 것들 이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소확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업 시작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채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색채 심리학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네이버 지식백과상에서 색채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행동 혹은 반응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뒀고요. 색채 심리학에서는 색각의 문제로부터 색채가 가지는 뭐 인상 등 뭐 조화감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리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디자인, 건축 등과도 관계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조금 더 나가보면 우리 삶에 가장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색상을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옷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색상들, 그다음 집에 안에 뭐 또 이렇게 색깔들로 인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러죠. 그러면 의식주와 관계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색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을 또 가질지 다양한 직업들을 이렇게 가질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색상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유심히 봐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채가 어떠하며 우리 눈에 거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이런 색채 심리학이 좀 다루는 주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색채 심리학이 대충 어떤 건지 여러분들 뭐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색과 성격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색으로 뭐 성격을 알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 뭐 혈액형별 뭐 성격 테스트 혹은 오늘의 운세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을 좋아한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통계적으로 이런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통계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뇌에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반응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연구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제 좋아하는 색에 대해서 취향들이 있죠. 그죠?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홍색, 핑크. 핑크 누가 좋아합니까? 핑크는 여기는 색깔이 안 보이네요. 자, 핑크는 우리 사나이들의 색상이죠, 그죠? 남자들의 색상입니다. 핑크. 뭐 그러면 뭐 이런 핑크를 좋아한다면은 뭐 어떤 뭐 사람이 떠오르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 하면은 파란색, 여자들은 핑크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뭐 색깔의 이미지로 뭐 특정 사람을 뭐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제 스위스의 여기 심리학자 막스 리셔라는 이 형님은 연구에 의해서 색채의 어떤 기호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뭐 당시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색이 달라진다는 어떤 실험 결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좀 어두운 색깔, 마음에 들 때는 밝은 색깔을 뭐 고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보니까 이 사색인간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선생님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색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심리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죠. 그죠? 여러모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조금 흥분시키는 색이자 긴장감을 좀 나타내는 색이기도 합니다. 소화기나 뭐 소방차라든지 밑에 뭐 소방차 지금 있죠. 뭐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뭐 붉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의미합니다. 그죠? 뭐 대신에 자, 이런 푸른 소방차도 있거든요. 이게 뭐 캐나다의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뭐 그쪽 소방차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이런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정작용이 있는 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붉은 소방차가 오는 상황, 그리고 푸른 소방차가 오는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인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관람하는 데 가면 사람들 유니폼 갖춰 입은 모습이나 경기장 가득 채운 뭐 깃발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붉은 악마라고 해서 이렇게 붉은색들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보이는 이런 색상들을 선호하고 뭐 선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축구 국가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간색 유니폼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있다면 붉은색이 눈에 좀 더 잘 띄고 더 많아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울트라 니폰이라고 하죠. 그 일본 이제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에요. 그죠? 그럼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빨간색이 약간 더 눈에 더 잘 띄고 더 많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붉은색 같은 경우는 조금 진출색이라든지 이렇게 푸른색, 후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녹색 같은 색상들을 집중치료실 벽에 칠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기 병원들이거든요. 병원인데 약간 녹색의 색상들이 이렇게 마음의 안정의 작용들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색상들을 이제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자,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경우에,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의 유니폼에 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색의 효과를 도입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입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하는 뭐 사진, 아침 출근하는 사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여기 또 이렇게 뭐 직장에서 이렇게 뭐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 여유 시간 담소를 나누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 같은 건데, 자, 직장인들의 지금 정장 색깔이나 이런 색깔들을 한번 볼까요? 음, 색깔들을 보시면 검정색이나 혹은 뭐 감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은 회색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정장들을 좀 많이 이렇게 입습니다. 눈에 좀 띄지 않는 색이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띄고 싶지 않다, 평범하게 입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동조 의식에 좀 따른 거라고 뭐 볼 수 있습니다. 동조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소속된 집단한테 개인을 이렇게 맞추려는 의식이에요. 한번 써볼까요? 음. 동조 의식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음, 이렇게 정리합시다. 소속된 집단의 개인을 맞추려는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장이 뭐 이 정장의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라든지 요렇다면 요즘 우리가 뭐 TV에 많이 보는 그 뭡니까 그 뭐 트로트 요 가수들 무대에 서서는 좀 그런 의상일 느낌이 좀 강하겠죠, 그죠? 뭐 여기 잘 표현은 안 됐지만 뭐 그렇게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여기에 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노란색의 정장을 입고 있다. 너무나 이렇게 눈에 좀 많이 띄게 될 겁니다. 그죠? 뭐 요런 색깔보다는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깔이나 뭐 무채색의 계열들의 어떤 그런 정장들로 이렇게 뭐 직장인들은 많이 입는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하다가 이제 뭐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실제로 이제 좀 패셔니스타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좀 세련되게 옷을 입는 분들은 여기 넥타이 정도. 음, 여기 넥타이 정도의 좀 포인트를 주는 그 정도 경향은 있지만 실제로 이거 말고 정장에서 이렇게 다른 뭐 색상을 잘 입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하면 실제로도 이제 뭐 많은 그 패셔니스타들이나 아니면 패션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 벌의 정장을 가진다면 감색이라고 하는 정장 어, 을 이렇게 보통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흰 셔츠 정도, 흰 셔츠 정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청색 계통의 파란색 계통의 어, 넥타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게 한 벌을 이렇게 소화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에 뭐 추가하면은 뭐 구두 정도, 구두는 뭐 역시나 블랙이나 혹은 브라운 계열의 구두를 택하시면 여기에 뭐 맞춰서 구두도 색상 구두 했죠. 그러니까 허리띠 어 넘어가 버렸네요. 허리띠도 이렇게 색상을 구두하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좀 센스 있는 그러니까 허리띠를 뭐 이게 브라운 색깔로 택하면 구두도 브라운 색깔로 요 두 개 정도는 맞춰주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그런 정장을 입는 모습이 될 겁니다. 정장은 여러분들 지금 뭐 입고 있는 뭐 교복들 비슷하죠, 그죠? 그 유니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 정장을 입는 팁을 말씀드리면 안에 조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베스트라고 하는데 요즘은 요걸 좀 잘 안 입는 추세입니다. 선생님이 예전 같은 경우 하더라도 좀 조끼를 좀 종종 입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은 또 이런 음악을 했으니까 연미복 같은 경우에는 안에 조끼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조끼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좀 길어서 이렇게 뭔지 알겠죠? 이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저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제비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연미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조끼를 입긴 했는데 요즘은 얘가 안 입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단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한 벌의 정장을 구입한다면은 투버튼의 투버튼 추천합니다. 뭐 3버튼이나 1버튼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한 2버튼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버튼에서 어, 일러 서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거기 있는 버튼을 단추를 채우는 게 정장을 입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한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단추를 좀 풀고 계신데 실제로 서 있을 때는 여기를 단추를 채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럼 앉았을 때는 단추를 푸는 게 지금 여기처럼 단추를 푸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앉아있을 때 단추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투 버튼일 때는 두 개 중에서 위에 거 하나만 채운다는 거 됐죠? 정장 입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곧 성인이 될 거니까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정장이 이렇게 상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정장이 이렇게 상의가 있으면 조금 그림이 조금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자, 안에 있는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셔츠가 이렇게 흰색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장이 아버지 거 빌려 입어가지고 이렇게 셔츠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셔츠 바깥이 요만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입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를 이렇게 여러분들 정장을 하면 넥타이를 매겠죠. 그죠? 넥타이의 끝선은 여기에 있는 허리띠 정도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정장을 입으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뭐 정장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바지 이렇게 입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띠랑 구두 색깔 정도는 이렇게 맞춰주시고 음. 자, 그 다음에 정장은, 선생님이 한 가지 또 뭐 팁을 드리자면, 기성복도 좋아요. 기성복도 워낙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맞춤 정장 정도는, 한 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굉장히 좋을 겁니다. 기성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어떤 뭐 이런 품이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뭐 혹은 다리 뭐 길이 인심이라든지 이런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성복 입으면 때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잘하는 맞춤 정장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맞춤 정장 정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구입해 놓으시면 실제로 꽤 쓰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정장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뭐 우리 남자들끼리니까 신사의 모습으로서 좀 젠틀맨의 모습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 선생님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이렇게 옷을 입는 것들은 그죠, 첫인상을 우리가 또 남에게 주기 위함이고, 이런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시각에서 얻어지는 정보로 결정이 되죠, 그죠?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색깔을 조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사용해 보시기를 자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좋아하는 색깔 성격을 안다고 했는데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뭐 오늘 그렇게 크게 뭐 깊은 부분 아니고 좀 간단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직관적으로 난 어떤 색이 좋다 한번 골라볼래요? 여기 뭐 파란색, 초록, 뭐 빨강, 노랑, 보라색, 뭐 밤색, 브라운, 그 다음에 검정, 회색.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상이 있습니까? 스윙 같은 경우에는 좀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좀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옷을 입거나 하면은 이런 파란색 옷을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뭐 보일 때는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은색 옷이 뭐 가장 많고요. 여기 있는 색상들의 옷은 다 가지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녹색으로 된 옷도 있어요. 뭐 노란색으로 된 옷도 있고, 뭐 보라색으로 된 옷, 요렇게까지 진하진 않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연한색 보라색 옷도 있고, 뭐 브라운색 옷 당연히 있고, 검은색이나 회색의 옷들. 뭐 보통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면은 뭐 빼겠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의 색상들을 가진 옷들이 뭐 있을 겁니다. 그 보통 좋아하는 색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옷이나 이런 걸로 좀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다 읽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본인 있으면 자, 지금 화면 잠깐 정지해 놓고 한번 읽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쌤 거 같은 게 이렇죠. 뭐 조용한 성격이다. 여성다움을 나타낸다. 평온한 바다의 상징이다. 성실하고 침착한 면이 있다. 사람과의 신뢰를 중시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며. 왜 항상 나는 이렇게 맞죠. 여기 볼 때만 이렇게 오타가 있을까? 쌤이 오타를 참 싫어하는데 예절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우리 끼워 맞추기 식이죠, 그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조용한 성격이다. 뭐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다움을 나타낸다. 이제 선생님 나이를 좀 먹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는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감수성이 좀 예민해질 때는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의 상징이다라고 하고 성실하고 침착한 면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뭐 사람과의 신뢰를 중시하고, 이건 선생님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주위 사람들 배려하며 예절을 중시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뭐 나머지에서 뭐 또 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재미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등교하면 조금 더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소확행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그렇죠. 저번 시간 선생님이 어떻게든 뭐 자그마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부제를 붙인 건 아무리 힘들어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뭐 소소한 행복도 좋지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훅 참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 학원, 학교 숙제나 뭐 시험, 혹은 뭐 대학 입시, 취업, 가족, 뭐 인간관계, 여자친구 등 뭐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노력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을 무시하고 소확행만 찾으려고 하면 뭐 가족이나 인간관계, 학교생활, 성적 모두가 망가질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쌤이 얘기한 그런 과제들에만 집착하면 그건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죠? 눈앞에 큰 걸림돌만 해결되면 금방 행복해질 것 같은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1차 고사 치고 났으니까 뭡니까? 이제 2차 고사 남았죠, 그죠? 엄마하고 혹여나 다퉜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친한 친구하고 또 다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곧 또 다른 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영원히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식에서 이야기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예, 신데렐라가 영원히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결혼식에서 이야기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 소확행만 즐기려 하고 과제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좀 불행해질 것입니다. 또한 뭐 소확행을 무시하고 과제 해결만 집착해도 불행해질 것이다. 결국 이 둘 사이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업이나 취업 혹은 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연애 모두 뭐 여러분들 행복에 빠질 수 없는 요소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리면 어깨는 좀 가볍지만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짐만 옮기는 일만 열중하면 뭐 또는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행복해진다란 말 역시나 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급해도 뭐 여러분들한테는 잠시 이렇게 짐을 좀 내려놓고 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려놓을 때는 이런 짐이 있음조차도 완전 잊어버리고 좀 즐겨야지 여러분들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과제나 소확행 모두를 챙기면서 좀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한순간에 좀 꺼져버리는 행복이 아닌 지속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근데 뭐 소소한 행복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선생님, 저는 불행합니다. 매일 좀 나쁜 일만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그 자책한다면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아까 앞에서 했던 말하고 또 조금 이어서 해보면 이 세상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들이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프랑스의 작가 기욤 미쇼의 말인데 이 말 그대로 우리 모두는 조금 불행합니다. 뭐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빨간색, 파란색 지금 글이 있습니다. 아, 정말 웃긴다. 진짜 재밌다. 즐거웠어. 뭐 최고 행복했어. 아, 짜증나. 죽겠다. 망했다. 쪽팔려. 힘들어. 괴로웠어.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조금 더 맞죠? 많이 쓰이는 말에 악센트가 갑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평소에 많이 씁니까? 아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빨간색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사람은 즐거웠던 일보다는 나빴던 일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생각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즐거운 일보다 짜증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친구가 저 매점에서 사준 아이스크림, 수업 중에 좀 이렇게 뭐 안 걸리고 잠을 좀 잔 일, 뭐 이런 숙면을 좀 취한 일,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연히 찾아온 소소한 행복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완전 뭐 무시무시한 저주에 걸리지 않는 한 나쁜 일만 연속으로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좋았던 일은 금방 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애써 생각해야 하지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반면 나빴던 일, 창피했던 일은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제 나도 모르게 하면서 이불킥하는 그런 상황들 선생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좋은 일은 잘 기억나지 않고 나쁜 일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사람이면 모두 겪는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수많은 재앙 속에서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맹수라든지 옛 원시시대는 뱀 등의 어떤 동물의 공격이나 뭐 지금 사실 별거 아니지만 감기나 그 홍역 등의 어떤 병마의 공격, 장마에 동굴이 잠기고 태풍에 이제 뭐 애써 모아놓은 음식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혹은 뭐 지구 전체를 뭐 얼려버린 빙하기라든지 인류의 생존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난관 앞에서 아이 괜찮아 별것 아니야 난 즐겁고 행복해라며 웃고만 있었던 그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죠? 언제 다시 이제 뱀이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겨울에는 어떻게 살아남지? 다음 장마에는 어떻게 대비하지?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호들박 떨고 있는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 걱정 이제 DNA를 이제 물려받은 자손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건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틴 셀리그만의 플루릿이라는 작품에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즐거운 사건들을 떠올리는 일은 좀 서투르죠, 그죠? 즐거운 일을 기억하고 뭐 대비하지 않아도 죽을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한 행복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선천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말 때문에 친구가 기분 상해할 거야. 차가 갑자기 나한테 돌진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잘 살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덕분에 친구들을 좀 슬픔에 빠뜨리지도 않았고 여러분들 뭐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성향들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내 소소한 기쁨들을 모두 흘려보내면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 소소한 행복들을 조금 이렇게 움켜잡기 위한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뭐 행복하기 위한 과학적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너무나 뭐 타이틀 거창한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또 듣고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나는 행복한 일이 없다. 전 정말로 성격이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정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선천적으로 나쁜 일에 더 몰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반면 이제 좀 잘된 일은 조금 덜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한 행복들을 움켜잡는 데는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이제 막 아까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훈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그 셀리그만의 어떤 뭐 연구 중에서 긍정 심리학 기법들을 좀 응용해서 만드는 그런 요 훈련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모두 행복도를 좀 높이고 우울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세 가지 축복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세 가지 축복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 중에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 중에서 잘 됐던 일, 잘 됐던 일, 운이 좋았던 일, 운이 좋았던 일.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세요. 자, 지금 한번 뽑아보세요. 자, 시간이 모자란다면 잠깐 또 정지 버튼 눌러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당장 피드백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다음 진행 단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이유 생각했으면 노트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메모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이렇게 책 펴놓고 있죠? 연필도 들고 있고 자, 그 옆에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우리 정지 버튼 눌러놓고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세 가지 일이 막 방방 뛸 만큼 커다란 사건일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고 사소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생님이 예시들을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볼까요? 학원 땡땡이 쳤는데 안 걸렸다. 아, 진짜 배고파 쓰다리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집에 삼겹살 굽고 있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멀쩡한, 심지어 흠집 하나 안 생겼다. 이번 주 주말 런닝맨을 보면서 엄청 웃었다. 내 취향에 맞는 딱 재밌는 웹툰 발견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즐거움이 또 한 개 늘었네. 길을 가다 우연히 보고 싶었던 친구와 마주쳤다. 이번 주말 부모님이 뭐 집을 비웠다. 학교에서 단축 수업했다. 친구가 맛있는 걸 쌓았다. 난 몰래 좋아하던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아빠가 퇴근길에 치킨을 사오셨다. 이번 주에 나의 최애 아이돌이 컴백한다. 나의 농담에 친구들이 빵 터졌다. 시험 문제를 찍어서 맞췄다. 이게 뭐 큰 것들 아니죠, 그죠? 너무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좀 골라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잘 됐던 일, 운이 좋았던 일, 사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죠. 이런 사소한 행운이나 행복들은 누구에게나 매일 찾아옵니다. 아무리 좀 고된 한 주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소소한 이런 행복 세 가지 정도는 사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행복을 찾은 다음에 이 질문에 여러분들 제가 드린 질문 답해 보세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멈춰놔도 좋아요. 자, 길 가다 우연히 보고 싶었던 친구가 마주쳤다. 그는 뭐 이렇게 이유가 될 수 있죠. 혹은 친구하고 텔레파시가 통해서. 아니면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싶어서 내 뒤를 쫓아와서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나이 농담에 뭐 친구들이 빵 터졌다 이런 거는 그냥 이유는 난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죠? 시험 문제를 뭐 찍어서 맞췄다 이런 거는요. 내가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혹은 뭐 하늘이 도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였는데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이 도와서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뭐냐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같이 남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나를 중심으로. 이게 누군가의 다른 사람 이유가 아니라 음, 그냥 나는 운이 좋으니까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나는 운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걸 적어놨던 뭐 노트나 스마트폰 혹은 뭐 수첩 같은 걸 꺼내서 기록했던 즐거운 일들을 좀 음미해 보세요.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 세 가지 행복을 떠올리고 그 이유를 생각했으면 좀 자연스럽게 감사한 누군가가 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친구가 맛있는 걸 쏘았다. 배고파 쓰러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삼겹살을 굽고 있다. 나 몰래 좋아하는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 주었다. 아빠가 퇴근길에 치킨을 사오셨다. 이번 주 나의 최애 아이돌이 컴백을 한다. 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친구가 나 몰래 좋아하는 그 아이가 아빠가 나의 최애 아이돌이 혹은 이게 뭐 없을 수도 있지만요. 자, 보면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 음 시험 문제를 찍어서 맞췄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감사할 상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절에 다니고 있으면 부처님, 뭐 등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감사할 상대방이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사실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냥 잠시나마 이제 나를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이에요. 아이고, 내 최 아이돌아. 너희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컴백해 준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하다. 고맙다. 혹은, 아빠 너무 고마워요. 퇴근길에 정말 먹고 싶은 치킨을 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친구야, 아이고, 맛있는 거 싸서 고맙다. 다음에는 꼭 내가 한번 살게. 등등등등. 사실 마음속으로 하는 감사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직접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익숙치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의치 않으면 스마트폰이나 메모장에 이렇게 뭐 보내지 않은 감사 편지 한번 적어보세요. 야, 안 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살짝 이렇게 한 문구 정도, 아까 이렇게 쌤이 말한 대로 요 정도 적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마저도 괜찮으면 그 소리 내어서 한번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자,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제 나를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 이런 사소한 행복들은 도처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들을 사실은 조금 무신경하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행복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온 이런 행복들을 좀 외면하기 때문인지도 사실은 모를 것 같아요. 사소한 행복을 계속 놓치는 거는 학원이나 숙제, 뭐 성적, 뭐 수면 부족, 가족, 친구 문제, 뭐 이런 것 등 여러분들의 일상이 사실은 조금 고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행복들을 좀 놓치는데 때론 그래요. 우리 사회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지친 이제 나를 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소한 행복을 여러분들 자신한테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축복, 감사하기, 이 두 과정 10분도 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일주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토요일이든
뭐 요럴 때 밤에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소소한 행복들을 좀 꽉 움켜 잡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곰돌이 푸 중에서 기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명대사들이 나오죠. 그 중에 쌤이 오늘 하나 가져온 건 이겁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삶이 꼭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발표 순서 있죠, 그죠? 여러분들 또 뭐, 선생님 저 준비 안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 앞전에 하는 친구들 봤잖아요, 그죠? 발표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시고, 그냥 발표해서 정리한 것들 A4지에 이렇게 또 제출해 달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잘 챙겨서 이렇게 내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듣고 그 다음에 뭐 행해보는 것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소확행 찾기라고 또 이렇게 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른 과목들 여러분들 많이 남아있을 건데 다른 과목들도 또 이렇게 충실하게 수업 듣고 우리 뭐 건강한 모습으로 목요일 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끝!